이제 내신이 끝났어요. 내신이 끝났는데 그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생님 보니까 전에는 이쪽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코로나 때는. 근데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둘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수시는 끝난 대로 준비해서 9월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조금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수가 애매한 사람들은 정시로 좀 더 목숨을 걸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라던가,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작년이랑 여태 이제 경험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절대 수학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요. 뭐 학교에서 뭘 한다, 수시 준비를 한다, 뭐 쓴다, 뭐 자소 쓴다, 논술 준비해요, 뭐 사탐해야 돼요, 이러면서 특히나 이 영어랑 국어 쪽에 좀 더 쏠리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웬만하면 숙제를 주긴 하겠지만 학원 내에서 해결을 할 거예요. 학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많이 잡으려고 해요. 숙제는 예전처럼 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막 프린트 비슷히 주진 않고 거의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수능 완성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난이도는 조금 있어요. 앞에 쉬운 문제 있고 뒤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랑 풀 거예요. 아마 숙제는 요거 정도 나갈 거예요. 요거에다 플러스 이제 문제집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요거는 틈틈이 선생님이 줄 거니까 그럼 풀어다가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느 정도 풀어 오셔야 되고, 특히 본인이 안 되는 파트 있죠. 내가 뭐 수원에서 수열이 안 돼, 시그마가 안 돼, 그런 파트는 좀 더 연습하고, 선생님 보니까 수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삼각함수 안 되는 파트, 그 다음에 수열의 시그마, 이 두 파트가 좀 까다롭고요. 수투는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시간대가 적분, 여기가 지금 제일 생각해요. 이번에 대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할 거예요. 요거는 그냥 문제 풀이하면서 할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그래서 일단 수능 완성을 먼저 끝낼 거고요. 수능 완성을 하면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은 고민을 좀 했어요. 할까 말까를. 근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뭘 할 거냐면, 우리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내가 화요일에 수업해보니까 우리 수능 특강도 아직 다 안 했어요. 알죠? 수능 특강 수원은 조금 했고요, 선생님이. 그죠? 그때 인터넷 강의로. 아마 여기 거의 안 돼 있을걸요? 수투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수투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틈틈이 중간중간에. 아니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선생님이 다시 풀던가, 풀 시간 주고 다시 풀던가. 그래서 여기 숙제도 요렇게 나갈 거예요. 일단 초반에. 그러니까 8월에는 이렇게 나가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고 나서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사주완성이라는 걸 선생님 문제 거의 다 썼어요. 이게 사주완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랑 그 다음에 신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니네보고 완벽하게 풀어라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세 문제를 줄 거예요. 세 문제. 일단은 세 문제를 시작합니다. 수원 하나, 수투 하나, 확통 하나. 이렇게. 그래서 한 1시간을 주든 한 40분을 주든 50분을 주든 풀라고 할 거예요. 절대 못 풀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풀어도 되죠. 이게 아니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걸로.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뭘 얻어내냐면, 여기서 이제 유형을 뽑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이 형태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요. 모의고사에. 수능이. 이해돼요? 선생님이 무슨 이유? 거기서 소스를 얻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습득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 이 비슷한 문제를 내가 풀었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3개월 동안 할 거예요. 3개월 동안. 8, 90. 이걸로 끝나지 않죠? 당연히 모의고사 계속 볼 거예요. 하는 게 많아 보이지만 그냥 선생님이 하는 문제 하면 그냥 따라하면 돼요. 모의고사. 일단 파이널이고요. 모의고사. 파이널.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 봤었죠? 그거를 이제 매주 볼 거예요.
매주 보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보면 좀 아깝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걸 풀게 하면 시간이 거의 반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니네가 시간을 맞춰서 왔으면 좋겠는데 화요일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방학 때 하는 게 많아서 시간이 다 안 맞더라고요. 이번도 내가 토요일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언제 올 수 있는지. 그래서 수업 외에 와서 풀고 가고 그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 되는 식으로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건 정규 수업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영강에 아마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다 뺐어요 그냥. 영강을 잡아봤자 니네가 못 올 게 뻔해서.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을 정해놓는데 그 시간에 못 오면 그 문제 풀이하기 전에만 풀면 돼요. 안 되면 집에서도 풀어야 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와서 질문하고 해설하고 이것도 다시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유형이 보이죠? 이걸 내가 낱장으로 줄 건데 낱장으로 주면 그 낱장에서 내가 정리해서 내가 본인이 갖고 있으면 저 파일 같은 것도 있으면 저기다 껴도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안 되는 파트의 문제들은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문제를 받아서 여기나 여기서 풀면 되고 내가 잘하는 파트는 어려운 문제를 받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무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런 정도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아마 내가 하는 게 더 많겠죠. 본인이 그냥 풀기만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요. 이거는 이제 8월에 말고 개별적으로 9월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8월에 우리가 문제를 싹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별마다 각자마다 본인이 보기에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또 답이 나와요. 아마 그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지금.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 알잖아요.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9월에 선생님이랑 수고를 봐야 돼요. 아예 안 되는 건 버릴 겁니다. 선생님 저 확률에서 저 뭐지 계산이 안 돼요. 풀지 마세요. 그때부터. 그걸 그때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으니까. 9월 가서 9월, 10월, 11월, 3개월 해서 그것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난이도를 더 높이지 않고 내가 그냥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자는 얘기예요.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8월 때까지는 내가 못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9월에 가서. 이게 9월 가서 개별적으로 갔을 때 어려운 부분이 아예 버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그 파트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모여서 풀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뭐 계속 모여서 풀면서 오답을 해서 피드백하고 그 중에 내가 안 되는 파트만 따로 공부하자고요. 9월 가서. 내가 만약에 시그마가 안 돼. 그럼 그때 나는 시그마를 처음부터 하고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쌤부터 푸는 거야. 지금부터 해도 돼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이게 나 프린트 다 있어. 뭐 프린트를 주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 밑에 단계.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내려가는 건 안 돼요. 올라가면 오는 거니까. 너무 문제집이 많은 것도 안 되고. 그 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그 파트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올라가고 유형별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야. 돼요? 선생님이 내가 이번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표가 뭐였어요? 전국 2등급 만들기. 2등급 하면 돼요. 주가 날 것 같죠? 많이 해야겠네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작년에 나 진짜 2등급 많이 만들었다니까. 심지어 1등급 때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밑에 반이었는데 윗반 아닌데 밑에 반이었어. 나 작년에 밑에 반만 했어. 25명. 수시로 나중에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걔는 내신 점수 다 좋게 받고 나갔어. 4가 없어요. 진짜 못하는 몇 명은 3, 나머지 다 2. 근데 내가 그때 여갔던 내가 얘기했잖아. 중간에 뭐였다고? 수학 다 2만 들어왔는데 다른 과목 개박쳐가지고 제가 못 가는 되게 많았어 진짜. 난 다른 과목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 다른 거 국어 뭐야? 대학 갈 때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따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상담하거든요. 국어 몇이야? 수학을 드디어 2 만들었어요. 야 드디어 이 수학 1 찍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버티는데 국어 4? 영어 5? 이래요. 누가인데 수학 2만 뭐하니? 쓸모가 없다 쓰냐 이거. 차라리 반대면 다행이지. 국어 2, 영어 2, 수학 3이면 그래 그나마 괜찮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렇다고 또 내가 수학을 미치듯이 수학만 시킨 것도 아니거든. 방법적인 문제예요. 방법적인 문제. 그리고 잠깐 이리로 와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시 쓸 사람 있잖아. 안 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안 쓸 사람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작년에도 해줬는데 컨설팅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내가 컨설팅을 받을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계획이 없어. 근데 수시는 써보고 싶어. 학교 가서 선생님이랑 쓸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썼지 않아요. 특히 저 점수면. 그 평점이 쪽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총평점, 그 다음에 선택과목 평점 이런 게 나와요. 나오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과랑 학교가 결정되는 사람들은 갖고 오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 있죠. 선생님 저는 수시 꼭 정시 쓸 거예요. 수시는 공격적으로 쓰면 돼요. 공격적으로 쓴다는 게 뭐냐면 다 상향을 써버려요. 내가 가고 싶은데. 안 써줘요 학교에서. 절대. 가서 쪼고 가야 돼요. 선생님 저 정시예요. 정시 공부 미친듯이 할 거니까 이것만 써주세요. 딱 3개만 쓸게요. 미친듯이 상향은 당연히 안 돼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 모신 건 다 써줘요. 엄마가 왔는데 안 써줄까봐. 그리고 6개 다 써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3개만. 아니면 하나는 선생님한테 양보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왜? 붙어버리면 나 정신 못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3개 쓰면 하나는 선생님한테 양보해서 중상,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중에 상상. 혹시 알아요? 붙으면 가는 거야. 근데 그 커트라인은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면 내가 정시로 가면 이 정도는 갈 수 있다의 B급으로 가야 돼. 무조건. 왜? 나 정시로 가면 여기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여기 수시로 가고 있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지. 내가 정시를 못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정시 이 정도 수능 등급이면 여기는 간다라는 계산이 나와야 돼. 그러면 수시를 써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관없어요. 돈이 좀 나가는 것 뿐이고 내가 좀 귀찮은 것 뿐이지. 대신 그건 있어요. 자소서 써야 되고. 거기서 원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그걸 내가 안 맞춰놨으면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내신 점수를 쓰는데도 은근히 있고 그 다음에 점수서 그렇게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막 되게 오래 걸리고 막 중간에 검색해보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 어느 정도만 노력해서 쓰면 돼요. 검색해보고 아니면 선생님이 써주는 건 잘 못하지만 봐주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가져오세요. 선생님 봐줄게요. 등급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도 내가 봐줄 테니까 가져오시고요. 정시 보고 나서도 갖고 와도 돼요. 난 다 해줬어요 작년에. 내가 얘기해서 나한테 그걸 상담을 받는 학생들은 다 해줬어요. 심지어 엄마 3분도 오셨었어. 애랑 같이. 내가 어머니한테 다 설명해드렸어요 진짜. 거짓말 정말. 왜냐면 학교랑 컨설팅은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입을 보내는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 깎아요. 엄청 내려요. 거의 퍼센테이지 나른 데는 써주지 않으려고 해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요. 솔직히 그 수치를 갖고 있고 학교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보다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좀 공격적이에요. 야 차를 그럼 여기 한번 써. 붙었어요 작년에 한 번. 내 말 듣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여기 가요? 홍대 가 있어요 지금. 홍대 다녀요. 근데 원래는 걔가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니네도 선배야. 건대로 가끔 여기 놀러와요. 지나가. 그리고 내 말 안 듣고 걔는 니네 학교 아니구나. 대학이구나. 니네 학교 선배는 떨어졌다. 니네 학교 선배는 문과 내가 탑 1을 만들었어요. 수학도 1등급을 만들었어요. 시험 내가 잘 보게 해서. 근데 내가 걔는 야 그래도 정시 공부하자 라고 했는데 수시를 썼는데 잘 썼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시 쓸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붙을 것 같은데 얘 떨어지고 얘가 붙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건대에서.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장 선생님 추천, 교장 추천 빼고 나머지 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다 욕먹었어요. 해준 대로 다 안 나와서. 진짜로. 걔네 엄마가 진짜 세거든? 그래서 내가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좀 말렸어. 이거는 좀 너무 공격적인데? 근데 다 공격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리고 컨설팅에서도 얘는 경희대는 붙는 다 뚫었어요. 싹 다. 딱 한 번도 붙어도 어떤 강원대 붙은 거야. 강원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애가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이름 선생님 얘기하면 안 되고. 야! 정시 하자! 솔직히 얘기하면 걔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나머지가 다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야. 근데 걔가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1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수시를 다 그냥 컷해버린 거야. 안 가겠다고. 다 잘라버린 거야. 지원해서 포기해버렸어. 정시로 갔어. 정시를 시험 본 거지. 근데 수학이 또 1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나랑 모의고사 마지막 볼 때까지 다 1 나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안 한 거야. 수시 끝나고서 공부를 안 했지. 왜? 자기는 붙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성대 쓰고요, 경희대 쓰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썼고, 한양대 안 썼다, 문과니까. 어디 썼지? 성대, 경희대? 고대. 컨설팅에서랑 학교에서 고대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 바로 떨어졌어요. 바로 제일 먼저 발표가 거기 나거든. 내가 붙는다며 왜 떨어졌어? 근데 애가 벌써 목소리가 다 죽어요. 재수하고 있어요. 딱 그 수능이 끝나는 날 바로 재수하고 등록했어요. 근데 얘는 아마 올해 아마 좋은 데 갈 거야. 얘는 원래 성적이 나쁜 애가 아니니까. 머리가 좋은 데 알아서 자만한 거야. 그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조금만 몇 달만 공부하자. 당시 수학 수시 끝나고 3개월만 딱 공부하자 그랬는데 학원은 왔었어. 근데 놀았어요. 마음 떠난 거야. 자기 수시 붙었다고 생각하고 막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막 꼬대에서 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결국은 네, 그 정도 성적이면 서강대도 썼구나. 서강대 떨어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홍대나 아니면 그 밑에 정도의 라인 뭐 중대나 이 정도 가요. 근데 안 쓴 거야.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 진짜 몰라요. 수시 이제 수시가 몰라요. 수시가 옛날처럼 예측대로 가지 않아요. 딱딱 바뀌었어요. 이제 왜냐면 들었지. 그 수시 없어져요. 점차 줄여서 그리고 종합전형은 없어져요. 내신으로만 가요. 온리 성적으로만.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사용예표 같은 게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줄어요. 내년에 확 줄 거야. 니네가 거의 마지막 때야지. 정시가 누가요, 다들? 아니면 둘 다 가져가는 거야. 최저로 해가지고 맞춰서 가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위험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시가. 그래서 올해 3학년들은 여기에 지금 되게 많이 가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왜? 여기에 재수생들이 겁나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좀 빠졌어. 재수생이. 내가 봤는데 겁나 몰리다가 그 중에 한 30%는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다시 빠졌어요. 반수생들. 왜냐면 대학을 가봤자 대학도 지금 막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돈 문제도 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빠졌대요. 처음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다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선생님도 대학을 하도 많이 보내봤기 때문에 자료는 웬만하면 찾아줄 수 있고 니네도 검색하면 다 나와. 요새는 인터넷에 다 선배들이 다 올려놓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되고요.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하고 그 다음에 맞춰서 가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울한 게 뭐냐면 내가 점수가 안 좋아서 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내가 점수를 맞추려고 노력해서 어떻게 맞춰서 가는 거와 목표가 없어서 그냥 내가 나오는 점수대로 어쩔 수 없이 여기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되게 처참해요 이거. 이번에 내신지 평점 나오면 아마 학교 선생님이랑 했어 벌써? 상담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처참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야, 이 점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건 믿지 마세요. 많이 깎아내려요. 많이. 왜냐면 안정적인 점수로 가요 그때 학교는. 어쩔 수 없어요. 옛날 선생님처럼 막 다 신경 써주고 여기라도 써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진학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학교의 자부심과 그들의 그 승진 점수를 위해서 진학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 난 상관없거든. 난 니네 대학을 잘 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선생님 미치는 점 완벽하게 틀 수는 없지만 본인이 가고 싶은 과랑 대학이랑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선생님이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면 수시 쓰기 전에 한번 갖고 오세요. 근데 되게 웃기게 뭐냐면 선생님이 매해 일을 해주거든. 해달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가면 또 이게 달라져. 학교 가서 딱 내밀잖아. 학교에서 안 된다고 그냥 바로 잘라요. 그럼 우겨야 돼. 제가 해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가고 싶은 데 써주세요. 쇼부를 봐요.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쇼부를 봐요. 학교 선생님. 그래서 엄마 모시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엄마도 가서 또 형이 성다고 와요. 같이 가서 전화 선생님 저 그냥 학교에서 써준 대로 갈게요. 예.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예전에 내가 부원장인 학원에서 고3 선생님 다 맡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었어요. 성적은 얘가 더 나아요. 내신 평점도 얘가 더 낮고 수능도 얘가 더 잘 봐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 과를 지원하거든요. 남자 둘인데 공대생입니다. 같은 과를 지원했어요. 한양대 A과 들어봤죠? 한양대 A과.
한양대에서 공대 계열로 빠진 hun내는 에리카. 둘 다 썼어요. 얘가 붙게 떨어졌어요. 내가 하는 데고 내가 하는 데가 안 했어요. 선생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분명히 둘 다한테 에리카의 이과에 에리카의 이과를 쓰라고 했는데 얘가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그건 너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또 떨어질 거야. 다른 학교예요. 학교가 달라요. 같은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학교가 달라. 무슨 얘기냐? 공부 얘가 더 잘해. 내시는 것도 얘가 훨 높아. 이 학교도 얘는 학교가 더 좋아. 거짓말 진짜. 근데 얘네 학교는 얘가 써준 거야 선생님이. 진짜. 근데 얘는 엄마랑 가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안 됩니다 한 거야. 근데 이거 붙었어. 얘 떨어져. 얘가 며칠간 연락이 안 됐어. 짜증나. 불친구인데 한동안 둘이 안 봤어. 나 같아도 안 볼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 나 같아도 안 볼 것 같거든. 내가 이보다 공부 잘하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과는 얘는 붙었고 내가 거기 못 갔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눈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보인데 정보가 없으면 좀 많이 힘들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그 와이프가 딸과 셋이에요. 근데 막내 처제가 늦둥이에요. 지금 22살이에요. 22살. 맞아요. 선생님 나이 차가 딱 정확하게 떨어져요. 22살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거든. 선생님 대학 딱 결혼할 때 몇 살? 중3이에요, 중3. 공부 진짜 안 했어요. 옛날에는 형부가 둘인데 그때는 형부가 한 명이었는데 나 되게 싫어했어요. 왜? 내가 장수 진짜 해방해야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중3인데. 처음에 중3 때 집에 와서 장모님한테 그랬대요. 자기 상고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얘기했어. 안 된다.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인문교육 보냈죠. 공부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 내시는 건 따놨거든요. 근데 대학 갈 때쯤 돼서 내가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선생님이 말린 두 군데가 있어요. 간호학과랑 유치원, 유아교육과. 두 군데는 내가 진짜 뜯어말려요. 웬만하면 다 잡아. 유아교육과는 가도 되게 힘들어요. 높은 계열로 가면 좋아요. 이것도 되게 학벌을 되게 따지는 직업이라서. 근데 가면 되게 힘들어, 뭐든 다. 세상에 뭐 쉬운 직업이 없긴 하지만. 근데 유아교육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 그 점수는. 평점 장난 아니에요. 되게 들어가요. 들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평점 진짜 낮잖아요. 못 가요. 못 가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꼭 하고 싶대요. 내가 차라리 딴 걸 가잖아. 형부가 좋은 과로 소개시켜줄게. 세상에 좋은 과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취직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되게 많은데 솔직히 그런 건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끔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죠. 근데 아무튼 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그때부터 수시 준비를 시켰죠. 저 종합 계획서 다 쓰게 하고 자소서 쓰게 하고 심지어 논술까지 시켰어요. 그 다음에 면접도 내가 다 직접 시간 면접 다 해서 갔어요. 좋은 대학. 이성적으로 절대 못 가는 데를 갔어요. 절대 이성적으로 못 가요. 좋은 이름 있는 대학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학에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과로 갔어요. 평점이 되게 높아요.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처제가 학교에서 가서 쓸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절대 안 돼. 못해. 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얘기했죠. 형부가 입시학원 강사다. 믿고 가는 거다. 써달라는 대로 써달라. 장모님 전화해서 썼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네 군데랑 학교에서 얘기하는 두 군데인데 여기 다 떨어지면 여기 세 군데 없었어. 골라서 갔어요. 몰라. 근데 나는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보내고 싶었는데 거리가 좀 돼요. 거기가. 다 전문대야. 근데 이정수 절대 못 가는 전문대였어요. 전문대 중에서 좀 알아주는데. 근데 내가 가는 데는 안 가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인어른이 집에서 멀다고 가까운 데로 다니라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로 갔어요. 진짜예요. 지금 취직했어요. 2년지잖아요. 20살, 21살 끝났고 유치원에서 일해요. 어린이집에서 일해요. 취직했어요. 진짜로.
장모님이 맨날 그렇게 해요. 제가 취직할 줄 몰랐다고. 쟤는 돈도 못 벌고 살 줄 알았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한테 상황이 이렇게 때 그런 미션시 시험을 잘 보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평점 때문에 얘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왜 평점을 이렇게밖에 못 받아놔서 이렇게밖에 못 쓸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는 여기는 더 이상 끝났고요. 이제 이쪽을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게 수능 완성인데 뭐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되고요. 안 사도 됩니다. 어차피 생각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 완성을 토요일까지 오늘 풀기 시작해서 수업 파트를 끝낼 거예요. 토요일까지. 앞으로 보세요. 저번에 준 사람들은 계속 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오늘 받는 사람도 수업 파트. 딱 중에 그 질문 그만큼의 수원이에요. 그거 풀면 되고요. 좀 이따가 화요일반은 6개 풀었거든요. 이 문제 분량으로. 근데 6개 다 못했어요. 애들이. 시간을 6개 주고 1시간을 내었는데 애들이 아직까지 선생님 6개는 좀 무리해요 해서 그반 3개로 할 거고 이번 3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 3문제를 줄 거예요.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그 중에 선생님 2문제를 풀어줄게요. 내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민된 모습입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생각보다 그래도 쉬운 거 줄 거예요. 아직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걸 주진 않았어 내가. 근데 이게 이쪽 위주로 선생님 주거든요. 이거보다 이걸로 줄 건데 뭐가 다르냐면 여태 우리가 풀어왔었던 모든 유형의 문제와 살짝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게 EBS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그런 성향의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이유. 그거 연습하자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리고 오답하면서 본인이 안 되는 거 찾아서 공부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저 수업 다시 해도 될까요? 생각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 남은 거죠. 3개월. 8, 9, 10, 11. 10일? 한 달은 버려야죠. 8월 금방 가요. 3개월 남은 거예요. 12월 2일인가? 맞죠? 4일? 4일인가? 3일인가? 6일밖에 몰라요. 아무튼 그때면 뭐 11월도 뭐 거의 반은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선생님이 이해했죠? 그동안 선생님 얘기만 딱 2달이에요. 2달. 8월, 9월.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이 마무리 끝내면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가서는 모의고사만 볼 거고 아마 선생님이 10월이나 11월에도 학원을 다닐 거면 한 번만 오라고 할 거예요. 매주 오지 말고 한 번만. 모의고사만 볼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뭐 더 이상 써줄 게 없어요. 본인들이 써줄 거 있죠? 해달라는 건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다시 개념 정립해줄 거야. 근데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가서는 그때까지 다닐지 안 다닐지도 나도 솔직히 니네 결정하니까 그건 의문인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학원은 다녀야 마음이 편해요. 집에 있으면 뭔가 혼자 하면 불안해. 근데 혼자 하면 불안한 건 있긴 해요. 선생님 해보니까. 혼자 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보내면 불안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학원 와서 모의고사라도 하나 풀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거든요. 풀고 나면 점수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는 주의대로 바뀔 거거든요. 그때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2달간은 이거 정리하면서 유형 분리하면서 안 되는 거 찾아가면서 안 되는 거 오답 해가면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대신 바지런하게 할 땐 집중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뭐라 안 할게. 진짜 이거 나올 거야. 장담할 수 있으면. 내가 매해 저걸 겪어봤기 때문에. 일반의 접근 포인트를 한번 보죠. A가 B가 C는 1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세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가해보면 일단 전체적인 요건을 볼게요. A 세제곱에 B의 제곱이 7의 12제곱이에요. 이렇게 있죠. 나도 일단 같이 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좀 감이 안 오니까. 근데 여기 힌트를 하나 주긴 했는데 보세요. 로그 위치 AB고요. 그 다음에 7C예요. 7B군요. 여기 AC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의 최대값이 7이래요.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나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포인트가 뭔지를 잘 보고 가죠.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은 7이에요. 7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저거를 밑을 7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로그 7에 a의 세제곱에 b의 제곱이 12나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3에 로그 7에 a 더하기 2에 로그 7에 b라고 쓰고 걔가 12라고 씁시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여기도 밑이 7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로그 7의 ac 분의 로그 7의 7b를 결정했어요. 괜찮아요? 밑변환 공식을 쓴 거죠? 그럼 여기가 로그 7의 a고요. 그 다음에 로그 7의 c고요. 위에가 1 더하기 로그 7의 b라고 결정합시다. 근데 얘의 최대값이 7이래요. 이 정도? 여기까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걸 좀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각자부터 다 쓰려고 하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문자를 좀 통일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로그 7의 a를 대문자 a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로그 7의 b를 대문자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로그 7의 c를 여기 소문자죠. c를 여기 대문자 c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 a가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여기 1보다 큰 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a 괜찮아요.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여긴 0보다 크겠죠. 1보다 큰 걸 집어넣을 거니까 자 로그 까먹었으면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꿀게요. 무슨 얘기냐? 그럼 요건 요 얘기겠네. 3a 더하기 2b는 12구나 라는 거죠. 요걸 만족하는 대신 a랑 b는 양수여야 된다. 그쵸? 정수는 아니에요. 어떤 거에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c분의 b를 먼저 적을게요. b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얘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풀어봤어요. 내가 얘네가 양수다라는 걸 알았으니 얘 양수니까 이쪽에 곱해도 되겠다. 0은 안 될 건 얘 0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죠? 곱해서 얘와 얘를 계산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문자가 3개예요. 여기 문자가 2개고 여기서가 어려워요. 이건 그냥 봐서는 우리가 여태 쳤었던 방법을 가지고서는 접근하기가 좀 힘든 스타일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해줄 텐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대문자 x라고 하고 여기를 대문자 y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다음 3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직선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4, 여기가 6,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 요 직선이 뭐냐면, 요 직선이 이거죠. 3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직선 위에, 요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딘가에 a, b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잘 봐요. 중요한 얘기니까. 3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대문자 x, 대문자 y라는 접변평면에다가 이런 직선을 긋고 둘 다 양수니까 양수인 점에다가 직선을 그어놓고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잡으면 얘가 성립하죠. a, b라고 잡으면. 돼요? 따라오셨나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이런 유형으로 비슷하게 다른 방법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니네 지금 이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럼 이 풀이 방법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걸 가져오는 얘기예요. 아, 저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아시겠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게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A-C 분의,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B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게요. 같은 얘기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얘가, A, B에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까지의 기울기다라는 얘기가 돼요. 괜찮아요? 어렵죠?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예요. 당연히 무슨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로그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 나왔을 때 기울기를 사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큰 데가 7이라고요. 그 기울기가.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있잖아요. A, B는 이 위에 있다면서요. 방금 내가 얘기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그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 있어. 그럼 이 위에 어떤 C점을 하나 잡았을 때 기울기가 7이 되게 하는 값이 어디냐면 최대값.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0,6까지가 딱 기울기가 7이에요. 선생님, 여기 아니어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7이잖아요. 그럼 이 점을 잡으면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7보다.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얘가 A, B에서 마이너스 1,1까지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최대값이 7이라는 건 이 끝점에서의 기울기가 가장 크겠지?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7 되는 점을 잡아야겠구나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다는 건 우리 여기서 뭘 가져가야 된다?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기울기로 바꿔서 그거의 최대값이라는 건 그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을 좌표로 잡아줘야겠구나라는 얘기를 가져가야 된다고, 이 문제에서. 나중에 이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쓰겠죠, 이 방법을.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유형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C가 뭐면 돼요? C가 1이면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의 최대값이 7이 될 테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기울기가 7보다 더 커지는 가능성이 생겨요. 여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A, B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럼 C는 구했어요. 그러면 대문자 C가 1인 거예요. 대문자 C가 얘가 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문자 C가 7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했죠. 보셨나요? 문제는 이거구나.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루트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뭐예요?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럼 나는 얘가 7이라는 걸 구해서 얘만 보면 되겠네. 지금 우리는 로그 몇을 쓰고 있죠? 로그 7을 쓰고 있죠. 그럼 저기서도 로그 7을 쓰세요. 이렇게. 로그 7에 루트 A, B의 값을 한번 구해보죠. 이거의 최소값. 어차피 C는 결정됐으니까. 그럼 얘가 이거예요. 2분의 1에 로그 7의 A 더하기 그냥 로그 7의 B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를 이 값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요. 2분의 1에 A 더하기 B를 했는데 얘가 K가 되는 직선이 생겨요. 어디에요? 여기 안에요. 또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뭐냐면 자, 어렵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만이라도 해도 돼요. 나중에 써먹을 거란 얘기죠. 이 얘기를.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4, 9, 6해서 뭐요? 3A 플러스 2B가 12가 되는 직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X, Y라는 점, A, B라는 점 잡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2분의 1의 X 플러스 Y는 K라는 직선이 있을 거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Y절편이, 그러니까 Y는 하고 넘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요게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왜요? 여기도 A, B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원래 x랑 y인데 여기도 a가 들어가고 여기도 b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야 하지만 요거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연립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얘가 제일 작게 잡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6분 3이에요.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내려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A, B가 되고 여기가 K가 되는 거야. 그럼 K가 제일 작으려면 어디 지나가야 돼? 여기. 여기가 K가 제일 작겠죠.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A, B를 둘 다 완료시키는 건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가 A, B를 잡으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K가 제일 작을 테니까. K가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할 거고, 여기. 제일 크게 여기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얼마예요? 2죠. 돼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 얘가 2라고. 최소값이 2라고. 그러면 답이 로그 7에 루트 a 곱하기 b의 최소값이 2면 루트 a 곱하기 b는 7의 제곱인 49가 되겠죠. 끝까지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럼 최소값이 뭐예요? 49 곱하기 c가 7이니까 343이 되겠죠. 어렵죠? 1번부터. 자,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기울기라고 생각하고 기울기 최대값이 여기일 때 C를 구할 수 있겠느냐. 와, 그 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 주어졌을 때의 최저점 찾을 수 있냐. 근데 이거 뭐예요? 1학년에서 배운 거예요. 연립부등식에서 배운 거예요. 1학년. 솔직히 얘기하면 둘 다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범위에 속하는데 표현 방법을 로그로 줬다라는 거 빼고는 거의 1학년 때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다 한 번씩 풀고 나중에 한 번에 싹 다 다시 줄 거예요. 다시 전체를 다 프린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 번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건지는 게 있겠죠. 어렵죠? 쉽지 않죠? 이런 심리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으세요. 11번 풀게요. 지워도 돼요? 아니면 적으세요? 적겠습니다. 다시 풀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뭐 하루에 한 3개, 4개 정도 풀 거니까. 나중엔 좀 늘릴 거예요.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 못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못 풀었다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강이랑 완성도 계속 볼 거고요. 네, 본인이 안 되는 파트 꼭 확인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안 되는 파트. (11번은) 풀만한데 까먹었겠지. 11번은 생각보다 풀만해. 여기 지울게요. 왼쪽? 괜찮아요? 이쪽은? 좋아요?
못 적으셨으면 저기 유튜브에 올려올 테니까 보셔도 돼요. (11번) 볼까요? 이해 안 되는 건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1번. 삼각함수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 각 C의 크기를 각 ABC라고 하고 대변의 길이가 ABC,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A-B의 코사인 제곱 C는 A의 코사인 제곱 A 하고 빼기 B의 코사인 제곱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가 생각나니? 만약에 그냥 딱 나왔으면 뭐가 생각나야 될 것 같아? 이게 딱 보여, 눈에. 어떻게 푸시겠어요? 제 코사인 법칙을 풀어야죠. 아닙니까? 제 코사인 법칙을 풀어야 되는데 제 코사인 법칙을 못 풀죠. 왜요? 제곱이에요. 설마 제 코사인 법칙을 까먹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C가 이거잖아요. 2의 A, B 분의 A제곱에 B제곱하고 빼기 C제곱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제곱하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 그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해봤어, 나도 그걸. 근데 되게 더럽고요. 지저분하고요. 정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A-B 하고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괜찮아요? 여기도요. A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B 하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라고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살짝 전개할게요. 여기 전개하면 여기 A 마이너스 B 나오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고 부어주신 사인 제곱 C 나오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A 나오죠. 마이너스 A에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B 여기 플러스죠. 예. 사인 제곱 B가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집어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있습니다. 사인 법칙. 뭐야? 사인 A는 2R분의 A. 기억나요? 사인 법칙? 네. 사인 B는 2R이 뭐죠? 외접원에 받는 B. 사인 C는 네, 이참에 한번 다시 외우는 거예요. 까먹었으면 이거죠. 사인 법칙.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사인 C니까 여기가 2R의 제곱분에 그냥 쓸게요. 계속 제곱해서 4R 제곱에 C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A에 4R 제곱에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하고 4R 제곱에 B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양변에 4R 제곱이 있으니까 다 없애면 되죠. 4R 제곱 똑같이 곱하면 되는 거예요. 0이 아닐 테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C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뭔가 이제 인수분해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여기 넘길 거야. 아니면 이쪽으로 넘길까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넘깁시다. 이렇게 되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C제곱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돼요. A 마이너스 B 묶이죠. A 마이너스 B로 묶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A 되겠지? B 제곱이고 마이너스 C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계산하세요.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 문제에 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2B고요. A가 2B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6루트 3이래요. 이것도 풀어줬어요. 이거 두 개 갖다 이제 풀어보세요. A가 2B라고 한다는 건 얘가 0이 아니란 얘기죠. A가 2B니까. 한 변의 길일 거니까. 그럼 얘가 0이겠네요. 그래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인데 여기다가 제곱셈을 이제 쓰는 거예요.
C제곱이 뭐죠? C제곱이 이거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죠. 걔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거든요. 그러면 샵 어떠세요? 근데 AB가 0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길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 AB는 0이 아닌데. 괜찮나요? 그럼 C가 뭐냐면 C가 120도. 3분의 2 파이. 오케이? A가 2B라면서요? 삼각형 넓이 구분. 삼각형 넓이는 이게 되죠. 2분의 1의 A, B에다가 뭐예요? 사인 C. C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가 4분의 루트 3이고 A가 2B니까 2하고 B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B제곱인데 요거래. 따라서 B제곱 12. 따라서 B가 2루트 3. 그럼 A는 4 루트 3. 끝났어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인데 다 구해놨습니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끝. 이 정도의 형태의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푸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저기서 제곱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바꿔서 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법칙을 집어넣은 다음에 약분해서 6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제곱사인 법칙을 쓰는 거.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뭐 넓이야 뭐 내가 보기엔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좀 되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31번은 다음 줄게요. 잠깐 쉬었다가 수능 완성 풀겠습니다. 31번은 좀 더 풀어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적분 때문에 그건 다음에 쓰겠습니다. 이따가 수능 완성 질문도 받을게요.